미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올드 패션드 가디건이고요. 두루미 작가님 디자인이에요. 저는 지금 소매 분리하고 조금 더 떴어요. 이 올드 패션드 가디건이 원 사이즈고 많은 분들이 바늘 사이즈를 업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원작대로 5mm 바늘로 떴고 거의 막 바늘과 바늘이 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손에 깁스를 한 것처럼 정말 헐랭하게 뜰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떴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이즈가 걱정했던 것만큼 작게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팔통도 제가 직전에 떴던 기본 가디건과는 물론 핏이 다르긴 해요. 얘는 왜냐면 여기가 되게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30cm 이상 내려와 있어요, 레귤런이. 그래서 팔이 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가오리 핏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엄청 다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통이 넓고 그리고 이 주머니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머니가 언더북 주머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일단 주머니 위치를 대충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전혀 언더북이 아니에요. 약간 어디쯤에 있냐면 허리 제일 쏙 들어간 라인? 그쯤에 저는 주머니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머니가 또 한 10cm 정도 떠질 거잖아요. 따로 늘림 다이아 더 안 떠도 맞는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이 올드 패션드 가디건 진짜 예쁜 부분이 저는 카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카라가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다들 이 카라를 엄청 늘려 뜨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원작 사이즈 그대로 떴고 앞에까지 다 잠갔을 때는 카라가 요만큼 보이고 밑에 하나 풀렀을 때 카라가 이제 이만큼 보이게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또 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가디건을 뜨고 나서 두 번째 가디건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떴죠. 제가 막 폭주기관차처럼 떴어요, 얘를.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무한 메리아스 기본 가디건 뜨면서부터 이제 다짐을 했어요.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떠야겠다. 근데 저는 실 색깔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란 말이죠. 마음에 드는 색깔의 실이 먼저 이제 구해져야지 뜨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번에는 약간 실이 가진 성질도 옷을 뜰 때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뜨신 분들 거 많이 봤는데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가디건이다 보니까 무늬가 잘 나오는 약간 버석하고 러스틱한 실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셔틀랜드 울을 되게 많이들 사용하신 걸로 제가 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셔틀랜드 울을 사용하게 되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그 전에 먼저 메인으로 생각했던 실이 이거거든요. 요 실이에요. 이 실. 이 실인데 색깔이 되게 오묘해요. 제가 꼭 이 실을 메인으로 쓰고 싶었어요. 이게 라라 뜨개에서 산 연사 캐시울이에요. 색깔은 연카키 베이지. 얘가 얇은 캐시울이 오합이 연사가 되어 있어요. 합사는 이렇게 실이 따로따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저희가 뜨게 되는 거고 연사는 이제 실이 처음부터 이렇게 꼬여져 있는 얘는 그렇게 오합으로 얇은 실 오합이 꼬여져서 이미 이 정도 두께를 형성하고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합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색깔을 무조건 메인으로 나는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드 패션드 가디건의 디자인이 조금 귀엽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귀여움을 중화할 목적으로 중성적인 색깔의 실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아보카도, 쑥 막 이런 키워드에 제가 꽂혀서 그런 초록 색깔 계열의 실을 뜨고 싶은데 약간 획기가 돌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색깔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카키색 실 많고 회색 실 많은데 초록빛이 도는 회색이 은근히 없어요. 네.
카키색 실들을 보니까 조금 쨍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쨍한 느낌 없이 부드러운 느낌의 획기가 도는 그런 카키색을 찾고 싶었어요. 뭔가 햇볕에 오래 말린 쑥 색깔? 바랜 쑥색? 근데 그게 그늘에서 말린 거 말고 햇볕에 말린 약간 그런 쑥색을 찾고 싶었는데 이 연카키 베이지가 딱 뭔가 그 애매하고 오묘한 연한 카키색인 게 제가 딱 원하던 색깔이어가지고 이 색깔을 메인으로 택했고 캐시울이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맛이 조금 없는 부드러운 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권장 바늘 호수가 4mm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실에 뭔가를 합사를 해야지 5mm짜리 바늘을 이용해서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뜰 수가 있었는데 뭐를 합사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조금 튼튼한 실, 그래도 제일 튼튼한 실이 셔틀랜드 울밖에 몰라서 셔틀랜드 울을 합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라뜨게에서 셔틀랜드 울 스타일 멜란지 그레이를 샀거든요. 이것도 색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거 두 개를 합사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합사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망한 스와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합사하면 아궁이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쑥색이 되는데 이 회색의 희끗희끗함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단추 살 겸 이제 솜솜뜨기에 갔는데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사장님한테. 저 올드 패션드 가디건 뜨려고 하는데 얘가 모양이 이상하다, 이거 실의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도안을 잘못 본 저의 잘못이었던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솜솜 러스크 레인보우 색깔이에요.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회색 계열의 일종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컬러가 합쳐져 있는, 전혀 저는 고려 대상이 없었거든요, 이 실이. 그런데 얘가 되게 한 몸 같은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합쳤을 때.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실 보여드리면 얘가 거의 차이가 안 나지 않나요? 제가 원했던 게 이제 이 메인 실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용도, 그리고 그냥 튼튼함을 더해주고 바늘 키우기 용도의 실을 원했던 건데 놀랍게도 정말 한 몸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쓰기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이 라라뜨게의 연사 캐시울 연 카키 베이지, 그리고 이 솜솜뜨개의 러스크 레인보우 색깔 1합으로 합쳐가지고 저는 5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근데 실 바꾼 거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모양이 정말 통통하게 잘 나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이렇게 유치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색깔의 변주가 되게 미세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너무 통통 튀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이런 색깔 많은 것들을 저는 그렇게 평소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색깔들이니까. 근데 이게 그 변주가 미세해서 하나도 튀지 않고 정말 그냥 너무 완벽한 실의 조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실 조합을 찾아냈는지 나 스스로도 칭찬하고 추천해주신 사장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또 색깔을 찾아가지고 이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와치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스와치 진짜 이상했잖아요. 제가 스와치 3번 떴거든요, 이거. 일단 요 완성한 스와치, 요 스와치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합사, 그리고 요 스와치가 이제 새로 솜솜에서 러스크 레인보우 산 거랑 합사해서 만든 스와치 색깔이에요. 색깔 차이 되게 많이 나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무늬는 요게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도안을 샀어요. 도안을 사고 그 도안이 차트 도안인데 물론 서술도 되어 있는데 약간 서술은 보조하는 역할 정도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제 뜨게 되었어요. 스와치 차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친절하지 않아요? 스와치 차트가 있다는 게? 그 스와치 차트대로 뜨면은 이제 이게 10cm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스와치 차트를 통해서 저는 차트라는 거를 처음 보게 된 거죠. 근데 차트를 읽는 방법을 아예 몰랐으니까 처음에 떴던 스와치는 제가 차트를
이렇게 읽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2단도 왼쪽에서 오른쪽, 3단도 왼쪽에서 오른쪽. 근데 편물은 계속 뒤집어 가면서 뜨는데 차트를 이제 계속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스와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걔를 풀러가지고 이제 요거를 뜬 건데 제가 이렇게 읽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그재그 모양으로 읽었는데 왜 이런 모양이 나왔냐? 이 차트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읽는 거는 맞는데 1단 뜨고 2단 뜰 때는 그 차트가 요 겉에서 본 모양을 체크한 차트여가지고 반대로 떠야 된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솜솜 사장님이 저한테 요거 보고 차트 볼 때 그대로 보고 뜨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그 앞면 뜰 때는 반대로 읽고 떠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초보 같은 실수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제대로 뜬 세 번째 스와치가 이 스와치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 색깔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게 세탁하고 난 다음이에요. 살짝 더 뿌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좋아요. 아마 저 러스크가 약간 기모감이 올라오면서 살짝 뽀얘지는 것 같은데 무늬가 조금 뭐 묻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카메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또 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캐스트온을 하고 그리고 막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게 카라거든요. 그 네모난 카라를 딱 마주하면은 진짜 도파민이 막 미쳐요. 카라 조금 지겨워질 만 할 때 바로 반을 바꾸라 그러고 또 이거 조금 지겨워질만 할 때 바로 무늬 뜨기 들어가고 또 조금 지겨워질만 하면 이제 소매분리 들어가고 조금 지겨워질만 하면 몸통 뜨고 조금 지겨워질만 하면 주머니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는 너무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도파민의 향연이었어요. 그 도안 자체가. 그래서 진짜 재밌게 뜨고 있어요. 도안 게이지가 만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로 여겨질 정도로 게이지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도안이라고들. 저도 당연히 게이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10cm, 10cm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이 있잖아요. 단수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로가 8cm밖에 안 나와요. 10cm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폭이 작게 나오겠다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원작 이제 사이즈 완성된 거를 보시면은 가슴폭이 110이거든요. 근데 저는 110짜리 둘레 옷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 폭이 줄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감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뜰 때 엄청 손에 힘을 풀고 막 진짜 이렇게 떴어요. 이거는 그냥 게이지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게으르게도 작가님께 또 따로 문의를 드렸단 말이죠. 원작 사이즈랑 비슷하게 뜨고 싶은데 혹시 다이아몬드 크기가 몇 cm 몇 cm일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이아몬드 크기가 10cm 10cm 정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저 이 길이는 10cm 넘게 나오는데 여기 폭이 여전히 한 8cm에서 9cm 사이밖에 안 나오는 상태이고 지금도 이 카라도 요 길이는 그 원작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폭 있잖아요. 폭이 작가님은 세탁 전에 52cm, 세탁 후에 56cm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40 몇 밖에 안 나와요. 뭐 세탁해서 고무단 늘어난다고 해봤자 50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폭은 확실히 원작보다 지금 좁게 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저는 뭐 길이만 얼추 나오면은 제 몸에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원작 길이만큼 떴거든요. 근데 주머니가 요만한 손이 다 안 들어가는 요만한 크기인데 여기가 깊이 10cm 정도 나오고 가로 한 8cm 정도 나오는 진짜 한 스와치 크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뜨게 되는 그 스와치 크기로 아마 주머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밑에 요 고무단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저는 원작이랑 최대한 사이즈 똑같이 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원작 보면은 이 총장 길이가 53cm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짝 모자란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 밑에 고무단 요 꽈배기 있잖아요. 요거 하나 더 떴어요. 되게 소심하게 한 칸. 그러니까 두 단 뜬 거죠. 앞
겉면 하나, 앞면 하나 그 한 칸 더 떠가지고 53cm로 맞췄고 뜨고 나서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쫙쫙 막 늘리고 재보니까 가슴 둘레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원작이랑. 그래서 원작 사이즈인 것 같다 지금 약간 이러면서 나 잘하고 있어 하면서 쭉쭉쭉 의심 없이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 실정리도 벌써 다 했고 여기 주머니 연결까지 다 했는데 이 주머니 엄청 깔끔하게 연결했지 않아요? 주머니 연결하는 거 그냥 대충 여기 보면은 어차피 양옆에 꽈배기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 같다 싶은 겉뜨기 코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직관적으로 그냥 거기에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곳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별다른 기술 없이도 이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거 반팔로 끝내도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야, 거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너무 예쁜데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유혹에 굴하지 않고 얘를 긴팔까지 뜰 거랍니다. 요것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너무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옷 할 때 소매분리 하시잖아요. 소매분리 할 때 여분을 실에다가 옮겨두시잖아요. 근데 여분을 실에다가 옮기는 대신 저는 이 케이블에다가 옮겨 놓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 케이블이 그냥 일자 케이블이 아니라 튜브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늘을 연결하면 바늘에 있는 코를 이쪽으로 쫙 옮기기도 편하고 여기 있는 코를 다시 바늘로 쫙 가져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요거 그 스티치 홀더 코 잡개 저의 코 잡개 용도로 쓰고 있고 제가 산 곳에서는 요런 것도 있어가지고 요걸로 이 양 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뭔지 아시죠? 이거 다들?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되게 길잖아요. 전 이제 엄청 많으니까 보여드리자면 가위로 이렇게 되게 잘 잘리는 소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용도로 그냥 잘라가지고 편하게 이 코드를 옮겨 놓을 수가 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옷 뜨는 거를 중간에 보더니 제가 이거 이렇게 옮겨 놓은 거 보고 뭐야?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거 고프코어 룩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잠시 얘 팔 쉬게 놀고 있는 거야 이랬는데 뭔가 이것 때문에 고프코어 룩이라고 말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혼자 너무 웃겼답니다. 하여튼 이거 꿀팁이에요. 이것도 아크릴 회전판처럼 약간 스티치 홀더 최종 보스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산 게 있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되게 크고 두껍고 무거운 책이에요. 근데 이 대바늘 뜨개 대백과 전 세계 니터들의 뜨개 바이블 이런 제목 어떻게 안 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뜨개질을 코바늘을 책으로 독학을 했거든요. 군데군데 보시면 이런 거 막품 마커 달려있죠.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인데 책하고 유튜브 두 개로 코바늘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대바늘도 그런 역할을 해줄 약간 가이드 책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 책의 도움을 지금 받으면서 뜨고 있는데 일단 이 책도 그렇고 저 코바늘 책도 그렇고 그림으로 되게 다양한 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특별히 도안이 있다거나 해서 산 책이 아니라 얘는 기법을 배우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본 편물 조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코 막음 방법이 있는데 그림으로 뭐 이런 코막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코막음의 특징은 무엇이야. 뭐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책인데 책들을 보고 배우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그림이요.
생각보다 되게 이해가 잘 돼요. 이게 되게 잘 보여요. 동영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영상 멈추게 보게 되고 이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다음 영상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생각보다 되게 눈에 잘 보여서 내 속도대로 배울 수 있고 이걸로 한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동영상 보면은 했던 거니까 훨씬 더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책이니까 뭔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처음에 가디건 시작할 때 케이블 캐스톤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케이블 캐스톤 방법을 이제 이 책을 보고 저는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 기법이 튼튼하면서 신축성 있는 기초코가 생기기 때문에 고무뜨기에 적합합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올드 패션드의 카라가 사실은 고무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기본 마코 잡고 시작을 하면 이 고무단 코 시작에 전혀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케이블 캐스톤으로 시작을 하면 신축성이 처음부터 있는 코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이 뜨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책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셔틀랜드 울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책에 나오는 말 믿을만 하잖아요. 그 말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말하는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셔틀랜드 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울이라는 게 동물 섬유잖아요. 근데 그 중에 램스 울은 새끼양의 처음 깎은 털로 만드는 실이기 때문에 울 중에서 가장 따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셔틀랜드 울은 예전에는 셔틀랜드 제도 원산인 양에서 얻은 섬유,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가르쳤지만 요즘에는 양모를 느슨하게 꼬은 이합 합사의 총칭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지금 제가 셔틀랜드 울 1합짜리 이렇게 있는데 얘네 보면 다 2합 연사로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1합을 사면 이런 것도 이제 알면서 뜨게 되니까 훨씬 재밌게 뜨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뜨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사뜨기는 웬만하면 하루 안에 끝내세요. 한번 놓치고 헷갈리면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사뜨기는 웬만하면 하루 안에 맘 잡고 끝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단 올드 패션드에 꽈배기 기호가 몇 개 나오는데 특이하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할 때만 꽈배기 바늘을 써요. 보여드리자면 여기 있는 요 5개를 갖다가 할 건데 얘를 바늘에 옮겨놔요. 3개 옮겨두고 뒤에 있는 거 2개를 겉뜨기 해줍니다. 저는 바늘이 이게 꽈배기가 있는 게 더 거슬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2개 떴잖아요. 그럼 하나 맨 끝에 있는 거 하나를 옮기고 얘를 안 뜨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다시 옮겨서 겉뜨기입니다. 이거는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도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떴거든요. 무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사이즈도 지금 딱 마음에 드는데 세탁하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세탁하고 그리고 단추도 달고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 동대문 가가지고 여기서 사왔고요. 원래 거북이 단추 다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편물에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비싼 단추를 사왔습니다. 좋은 단추 달고 싶어서 소풀 단추 사왔고 색깔은 훨씬 뽀용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기모감이 올라와서.